안녕하세요. 미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8월 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8월 9일 금요일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우리 가족과 페낭으로 한 달 살기를 와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미국 증시 분위기가 너무나 좋지 않아서 휴가 분위기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조금 마음 편하게 쉬려고 했는데 좀 생각대로 안 되네요. 근데 다행히 이번 주말을 앞두고는 미국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주말을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원래는 이번 주에 좀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 주 동안 방송을 실과했었거든요. 근데 월요일에 갑자기 증시 분위기가 냉각돼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월요일까지만 방송을 좀 보내드리고, 화요일부터는 일주일간 방송을 좀 쉬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좀 미리 구하고 싶고요. 아무쪼록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을 쉴 수 있도록 미국 증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을 내주기를 개인적으로 바람해 봅니다. 자, 그러면 8월 9일 조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해보는 금요일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희망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의 맵을 보시면요. 아주 바람직한 색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푸른색의 물결이죠. 군데군데 빨간색이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500대 기업이 한꺼번에 상승하는 굉장히 기분 좋은 추세가 발견이 됩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폭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시장이 전반적으로 함께 하락을 했잖아요. 그 얘기는 자금이 빠져나간 거죠. 따라서 다시 투자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시장의 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제는요,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모든 주식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기분 좋은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S&P 500은요, 아직은 조정장을 맞이하지 못했죠. 따라서 8.5% 정도 떨어지다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질 필요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어제 장세의 모습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추세가 발견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떤 섹터가 가장 좋았는지 보면요.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 섹터가 전무를 했었잖아요. 따라서 지금은 반도체 주식을 줍줍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반도체 주식이 단 한 종목도 빼지 않고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급등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6.13%나 상승을 했고요. 브로드컴이 플러스 6.95%, AMD가 플러스 5.95%, 퀄컴이 5.66% 올라갔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07%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반도체 주식이 급등을 했다. 이렇게 기분 좋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어제 이렇게 좋은 추세를 보였던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목요일에는요,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죠. 그런데 어제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됐던 고용보고서가 의외로 굉장히 약한 수치가 나왔잖아요. 따라서 이러다가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돌입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투자자가 많았는데요. 다행히 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많이 감소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시면요. 8월 셋째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만 7천 건이 감소한 23만 3천 건으로 컨센서스였던 24만 1천 건, 그리고 전주에 25만 건에 비해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수치가 발표가 된 거죠. 따라서 시장에서는요,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많이 감소될 수 있겠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수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장의 마켓폭을 잠깐 확인해 보시죠. 어제 전반적으로 대부분이 상승을 하면서 S&P 500에 속해 있는 500대 기업 중에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는 종목은 53.67%로 상승했습니다. 어제는 46%에 불과했죠.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를 보시면요.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는 기업은 66.79%. 따라서 단기적인 추세, 장기적인 추세가 모두 돋보이는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오래간만에 AAII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설문조사가 끝난 것 같죠. 8월 7일 기준인데요. 40.5%의 시장 참여자들은 앞으로 6개월 이후에 미국 증시가 상승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고요. 37.5%는 아니다. 6개월 이후에 주가는 오히려 떨어져 있을 것이다.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합니다. 역사적인 평균을 보시면 보통은 37.5%의 투자자들이 상승장을 점치고요. 31%만
이 하락장을 점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립이 31.5%나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는요, 양분하는 의견이 계속 강력한 추세를 보인다. 그 얘기는요, 굉장히 투자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나는 주식시장이 올라갈 거다. 아니면 나는 주식시장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팽팽한 의견이 대립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은요, 아직까지는 상승장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시장 주요 지수의 움직임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가 1.76% 급등을 했고요. S&P 500은 더 좋았습니다. 2.30%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을 보시면요, 무려 2.87%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올라갔지만 그 중에서도 기술주가 시장을 지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게다가 비트코인이요, 어제 하루 동안 7.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제는 61,328을 찍고 있고요. 따라서 3대 지수 모두,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한꺼번에 모두 상승하는 굉장한 상승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형주 역시도 달렸는데요. 어제 러셀 2000은 2.42%나 급등을 했고요. 소형주가 모여있는 S&P 600, S&P 600은요, 러셀 2000에 속해 있는 소형주 중에 적자 기업은 제외하고 흑자 기업의 600대 기업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P 600 역시도 2.31%나 급등하면서 어제는요, 대형주, 소형주, 기술주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기분 좋은 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주온 탑픽도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는데요. 여기 보시면 6.25% 올라갔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시킹알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으시면 매일매일 포트폴리오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상승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6.25%는 제가 여기 들어가 있는 18종목을 같은 비중으로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미주온 탑픽 중에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은요, B2였습니다. 프로시얼즈 울트라 비트코인 ETF가 무려 17.26% 폭등을 했고요. 두 번째로 좋았던 종목은 APP, 앱러빙 코퍼레이션이고요. 앱러빙 같은 경우는 엊그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어닝을 발표했거든요. 어닝 결과 덕분에 14.2% 어제 장에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어닝 결과는 조금 있다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팔란티어가 추세가 너무나 좋습니다. 11.25% 추가적으로 급등을 했고요. 네 번째로 비트코인이 7.6% 상승하면서 6만 천을 넘어섰고요. 다섯 번째로 TNA, 디렉시온 데일리 스몰캡 불 3타임즈가 7.03%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도 브로드컴이 플러스 6.95, TSMC가 플러스 6.13, 엔비디아 플러스 6.13, AMD 플러스 5.95, 이머전 플러스 5.1, 제타 글로벌 4.35% 상승했고요. 메타가 플러스 4.24, 아이트론 플러스 3.76, 테슬라 플러스 3.69, 슈퍼마이크로 플러스 3.50, 아이시얼 러셀 2000 ETF 플러스 2.43, 알파벳 플러스 1.94, 마이크로소프트가 1.07% 올라가면서 대부분의 미주온 탑픽이 급등하는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새롭게 투자를 시작했거나 최근 들어서 매수를 한 종목이 갑자기 급등을 하면요, 그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앱 러빈이 그런 경우인데요. 대박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14.2%나 급등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만 좀 보여드리죠. 앱 러빈의 2분기 갭 주당 순이익을 보시면요, 0.89달러를 발표했는데요. 시장의 기대치에 비해서 16센트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매출은 10억 8천만 달러를 보고하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44%를 기록했고요. 컨센서스와 부합하는 건강한 수치였습니다. 다음에는 순이익인데요. 순이익이 무려 3억 1천만 달러입니다. 작년 대비 성장률은 286%를 기록했고요. 더욱이 성장 기업에도 불구하고 순이익 마진이 거의 30%에 육박하는 굉장히 멋진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다음에는 조정 에비타 수익이고요. 6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성장률은 무려 80%, 그리고 에비타 마진은 56%라는 건강한 마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영업 현금 흐름인데요. 4억 5,500만 달러. 그렇게 되면 전년 대비 성장률은 무려 98%.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은 더 좋은데요. 4억 4,6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성장률이 100%를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가이던스도 좋았는데요. 총 매출이 11억 1,500만 달러에서 11억 3,500만 달러를 다음 분기, 3분기에 제출할 것이다. 이렇게 가이던스를 제시했고요. 반면에 시장의 기대치는 11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어닝 그리고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주가가 14% 이상 폭등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발표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시장에 대한 전망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전망에서는요, 테크 섹터의 조정은 끝났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마주할 텐데요. 아직까지는 한여름 중간에 와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역사적인 통계를 봤을 때는 조금은 섣부른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테크 섹터의 조정이 끝났다라고 주장하는지 그들의 의견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망은 트루이스트라는 투자 기관에서 발표를 했고요. 목요일, 즉 어제 발표된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트루이스트는 두 자릿수 매도에 따라서 테크 섹터를 중립에서 비중 확대, 즉 매수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두 자릿수 매도라는 것은 10% 이상 테크 섹터가 하락을 했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조정에 들어간 것이 테크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트루이스트는 지난 6월 달에요. S&P 500의 급격한 상승 이후에 기술주를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지난 하락장을 맞췄잖아요. 트루이스트의 조언에 따라서 6월 말에 만약에 우리가 테크주를 정리했다면 조정을 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겠죠. 자, 이번에도 트루이스트가 맞는 말을 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루이스트는 목요일에 테크 섹터가 지난 6월달 2002년 이후 최고의 한 달 실적을 기록하면서 단기적으로 스스로 너무 앞서 나갔다. 이러한 리서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중립으로 하향 조정이 나왔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두 달 전에 트루이스트는요, 테크 섹터 팔아야 된다. 지금은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때 이유는 뭐였냐면 지나치게 너무 달려나갔다. 즉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확장됐다. 2002년 이후에 최고의 한 달 실적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석 시장 전략가 키스 레너가 나오는데요. 목요일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긍정적인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아졌었기 때문에 테크 섹터에서 급격한 순환이 일어났었다. 따라서 테크주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던 이유는 뭐냐면요. 어닝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아졌다. 그 얘기는요. 그냥 빚을 기록하면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었죠. 따라서 빚을 기록하는 것은 안 되고요. 와우 실적을 발표해야만 주식이 올라가는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자랑했었다. 이렇게 테크주의 조정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테크 섹터는요, 7월 중순 정점 대비해서 12%나 하락을 했고요. 반도체는 20%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는 기술 업종의 전방 수익 추정치가 계속 상승하고 현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 얘기는요. 지금 현재 테크주는 12%나 떨어졌고 반도체는 20% 하락했잖아요. 문제는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이렇게 떨어진 게 다 멀티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적은 오히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전방이라는 것은 앞으로 12개월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월가에서 주는 수정치는 오히려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주가는 오히려 올라가는 것이 맞는데요. 그동안 왜 조정을 받았냐? 밸류에이션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최근의 하락이 펀더멘탈의 변화보다는 혼잡한 포지셔닝 때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분위기가 역전되면 바로바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펀더멘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기술적으로는요, 테크 섹터가 완만한 과매도 상태로 전환이 됐고요. 50일 이동 평균 이상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비율이 7월 중순에는 무려 94%였는데요. 이제는 22%로 급감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94%에서 22%로 급감했잖아요. 이 얘기는 이유 없이 떨어진 종목이 많다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물타기랑 줍줍을 구별해야 됩니다. 물타기라는 것은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다 상승하는데 혼자 떨어지는 종목을 사는 것이 바로 물타기다.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성이 높고요. 반면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함께 떨어지면서 억울하게 떨어진 종목을 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줍줍 기회를 활용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지금은요, 다 떨어진 시장이라는 거죠. 따라서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발견된다. 이렇게 해설이 가능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매도의 신호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죠. 다 떨어졌다. 따라서 지금은 매수 기회가 발견되는 좋은 종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공정하게 말하자면요. 이전 저점에서는 훨씬 더 심각한 과매도 상태로 이동했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조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미국 증시는요 10% 이상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테크주는 13%나 떨어졌고요. 반도체는 20% 떨어졌지만 전반적인 모든 S&P 500을 합쳐놓으면요 사실 아직은 10% 이상 떨어지지 못했다. 그 얘기는 공식적으로 조정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죠. 따라서 지금 과거의 역사를 보면요 이거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무시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섹터의 리스크 대비 보상은 개선됐고요. 구조적
구조적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요, 더 이상 떨어진다 해도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리스크 대비해서 보상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구조적 스토리, 즉 지금 우리가 믿고 투자하는 것은 인공지능의 미래잖아요. 이러한 스토리는 아직까지 변화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두 개의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팔란티어가요,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미국의 국방 및 정보기관에 AI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엄청난 호재가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요, 미국 국방 및 정보 커뮤니티에 안전한 클라우드, AI, 분석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결성했다고 합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서 양사는요,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 오픈 AI 서비스를 통해서 기밀 클라우드 환경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대규모 언어 모델을 팔란티어의 AI 플랫폼과 통합할 예정이다. 자, 따라서 첫 번째로요, 애저 오픈 AI 서비스를 통해서 기밀 클라우드 환경을 조성한다. 이 얘기는요, 외부랑은 철저히 차단되어 있는 굉장히 안전성이 많은 이러한 클라우드 환경이라는 거죠. 이 안에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축하고 있는 LLM이라고 부르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죠. 거기에다가 팔란티어의 AI 플랫폼이 통합된다. 완벽한 컨비네이션이 구성된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통합 솔루션에는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 컴퓨팅이 들어간다. 이 얘기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오픈 AI의 GPT-4와 같은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 들어가고요. 팔란티어가 구축해 놓은 파운드리 데이터 통합 및 온톨리지 기능, 즉 AI 플랫폼이 포함된다. 이렇게 완벽한 컨비네이션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솔루션을 통해서 운영자는요, 국방 및 정보 분야의 전반에서 AI 기반 운영 워크로드를 안전하게 구축할 수 있다라고 양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는요, 고객 서비스에서 계획 및 분석에 이르는 작업에 AI를 사용하는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오픈 AI 모델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강화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었죠. 이 얘기는요, 굉장히 프라이버시를 중요시 여기는, 그리고 시큐리티, 보안을 중요시 여기는 기업들을 위해서 별도의 환경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회사는 추가 보안이 필요한 정부 고객을 위해서 해당 기능을 추가해 왔고요. 지난 5월에는 인터넷과 완전히 격리된 에어갭 환경인 애저 가버먼트 탑 시크릿에 오픈 AI의 GPT-4를 베토했다. 따라서 이 보안이 생명인 정부기관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안전한 환경이 조성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 확대로 팔란티어는요, 기밀 환경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오픈 AI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팔란티어의 새로운 AI 소프트웨어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언어 모델을 애저에서 공급받는다. 오픈 AI의 GPT-4를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양사는 또한 국방 및 정보 커뮤니티, 기관들에서 새로운 결합 기술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팔란티어가 선호하는 제품 판매 방식인 부트캠프 섹션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서 팔란티어 어닝 결과 너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트캠프잖아요. 직접 잠재적인 고객을 초청해서요, 소프트웨어를 같이 만듭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들이 원하는 요구에 맞춰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식의 세일즈를 우리가 부트캠프라고 부르거든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국방 그리고 정보기관에도 새로운 솔루션을 판매하겠다. 이러한 야심찬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1년 넘게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는요,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움직임이 너무나 중요하고 엔비디아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이 따라가는 형국을 만들어냈죠. 자, 그런데요, 이제 주도주가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아니라 이 종목이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2월 초 이후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한 종목이 주식시장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주식은 바로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지난 2월 2일 메타는 실적 발표 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그 이후에 두 달 동안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했습니다. 너무나 추세가 좋았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4월 달에 개파락했습니다. 그때 주가가 막 400 가까이까지 떨어지면서 엄청난 폭락을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피벗과 랠리를 걸치면서 7월 달에 다시 소폭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하고 있다. 그만큼 정신없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했는데요. 결국은 2월 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한 현상은요, 메타가 아주 긴 기간 동안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전문 용어로는 우리가 직사각형 패턴, 즉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2월 달에 갑자기 급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단단한 저항선이 있고요. 아래는 단단한 지지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특히 이와 같은 극직사각형 패턴은요, 지속 패턴 또는 반전 패턴이 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박스권을 벗어나면 위로 돌파하면 계속해서 엄청난 상승이 나타날 수 있고요. 반면에 만약에 아래로 하락하면서 박스를 이탈하게 되면 엄청나게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가능한 거죠. 지난 6개월 동안 메타의 돌파 그리고 붕괴 시도는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만큼 굉장히 단단한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따라서 확실한 움직임이 있기 전까지는 추측은 의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그냥 놔두는 게 낫다. 만약에 박스권에서 돌파하면서 위로 올라가면요, 그때가 매수 시점이 되는 거고, 만약에 박스 아래쪽으로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매도 시점이 되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한쪽이 양보하고 메타는 커다란 폭의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우 유사한 과정을 거친 후에 급등한 적이 있죠. 자, 바로 여기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작은 박스가 하나 더 있었죠. 지금보다는 약간 그 폭이 좁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안 박스를 구성하고 나서 갑자기 돌파를 해버렸잖아요.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는 급상승하는 좋은 추세를 발견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발견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메타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ETF입니다. 섹터에 있는 모든 종목을 합쳐놓은 거죠. 자, 여기에서 무려 22%를 차지하고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이 바로 메타입니다. 알파벳 역시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에 들어가는데요. 두 종목이 있죠. GOGL 그리고 GOG를 합쳐서 21%의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구글보다 오히려 메타의 비중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몇 년간 메타와 훨씬 더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구글보다는 메타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이 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가령 예를 들어서 2021년 9월에는요. 메타가 가장 먼저 고점을 찍고 하락을 시작했죠. 그때 엄청나게 폭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ETF가 뒤를 따랐고요. 2023년 초에는 반대였습니다. 메타가 먼저 바닥을 찍고 상승을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XLC, 즉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ETF가 그 뒤를 따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아래 차트에서 그 현상을 그대로 도표로 보여주고 있고요. 메타와 XLC는요, S&P 500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2024년 S&P 500은요, XLC나 메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메타가 먼저 상승하고 보통 XLC가 따라가고요. 그렇게 되면 S&P 500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메타의 주가는요, 고점 대비 지금 7%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주요 지지대를 돌파하거나 약세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이다. 따라서 메타의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미국 주식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결론은 메타가 계속 상승할 수만 있다면 S&P 500이 상승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2024년 7월 16일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메타는요, XLC 및 다른 모든 매그니피센트 7 종목 대비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은 메가테크 기업이 바로 메타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시장이 조만간 상승 추세로 돌아간다면요, 메타가 다시 최고치를 경신하는 첫 번째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은 바로 메타 플랫폼스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8월 9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중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는요, 변동성이 너무나 극심한 아주 피곤한 한 주였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느라 피로가 많이 쌓이셨을 텐데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여러분들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한 주 동안 쉬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